현재 중국은 경제와 국방, 외교 가릴 것 없이 모든 면에서 한계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용납하지 않아 발생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미국에게 속수무책으로 얻어 터지면서 사실상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중국의 횡포에 질려 훨씬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와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중국 경제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거기다 전 세계를 침체기에 빠뜨린 코로나 사태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탓을 자행하며 유일한 우방국인 러시아마저 끝내 미국과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에게 터무니없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2020년 벤플리트상을 수상한 BTS의 리더 RM이 한국 전쟁은 70주년을 맞았으며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잊지 말자는 뜻깊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미국의 침략을 옹호하고 자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며 BTS 보이콧을 자행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BTS 팬들과 외신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비판했고 중국도 무리수라고 생각했는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 이유 없이 한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날이 성장해가는 대한민국이 언제 자신의 뒤를 노릴지 몰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한국은 북한에 대비한다며 수많은 전략무기를 도입하지만 핫한 국가로 전락해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북한을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데요. 사실 2000년대 이후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군은 철저하게 중국의 카운터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무기 탑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이미 6개국에 수출한 자주포계의 명품 K9입니다. K9 자주포는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2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한국 육군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K9A1으로 개량하면서 100km의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 K9A3로 개량할 시기엔 무려 수백 킬로미터의 초음속 활공탄을 개발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사실상 이는 바로 앞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서쪽에 위치한 인천에서 발사할 경우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들이 사정거리에 위치합니다. 소름 돋는 것은 만약 1300문의 K9A3가 분당 10발에서 12발로 한꺼번에 퍼붓는다면 이를 요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중국 경제의 핵심인 동북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K9 자주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변국들의 한정에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전략무기의 영역에 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위는 F-22를 제외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 F-35입니다. 미국의 신형 전투기 F-35는 타국의 스텔스기를 압도하는 성능과 위상 덕분에 미국의 1급 동맹국에만 판매하는 전략무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공군용으로 60대의 F-35A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형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20대의 F-35B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도입은 KF-X의 양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중국 공군에겐 엄청난 위협인데요. 중국의 스텔스기인 J-22 F-35와 대등하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언론의 주장이며 실상은 동맹국인 러시아조차 자국의 수호의 57과 F-35보다 훨씬 빈약하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중국군은 5개의 정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을 담당하는 북부 정구는 인도를 담당하는 서부 정구와 함께 중국군에서도 최정예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세계 최강급 전투기인 F-35 80대를 상대하려면 북부 정구로는 어림도 없으며 최소 서부 정구도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중국군에겐 엄청난 압박입니다. 극단적으로 중국은 F-35만을 제압하는데 자국 공군의 20-30%는 무조건 희생해야 합니다. 3위는 한국형 항공모함인 LPX-2입니다. 국방부는 2030년대까지 한국형 경항모 LPX-2를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은 보통 3척을 건조해 한 척은 예비 훈련용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며 하다못해 최소 2척은 보유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국방, 외교 가릴 것 없이 극단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한국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요. LPX-2의 건조가 확정된 이후 국방부가 KF-X 함재기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함재기형 버전은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2030년대 초반에 취역할 LPX-2보다 한참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먼저 LPX-2를 건조해 충분히
충분한 노하우를 터득한 뒤 후속함으로 KF-X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한두 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국은 총 6척의 항모를 보유할 계획이라 물량에선 한국이 확실히 열세입니다. 그러나 항모의 핵심이자 존재 이유는 탑재하는 함재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평범한 4세대에 불과한 중국의 제25는 세계 최강급 전투기인 F-35와 4.5세대 최강인 KF-X에게 학살당할 뿐인데요. 즉 양국의 함재기 격차가 워낙 압도적이라 한국 해군이 입는 피해 이상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중국 해군의 최소 절반을 한국 혼자서 봉쇄할 수 있습니다. 2위는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입니다. 아파치는 보병과 기갑, 포병 가릴 것 없이 모든 육상병기의 천적이며 특히 전용 대전차 미사일인 헬파이어 덕분에 악명 높은 전차 킬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36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육군이 무려 총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파치 도입이 중국에겐 그보다 절망적일 수 없습니다. 만약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거나 한국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군대를 투입해 한반도를 침공할 것이며 특히 육군이 주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아파치는 적이 밀집할수록 오히려 화력이 극대화되는 공격 헬기입니다. 당연히 중국 육군이 자랑하는 인해 전술은 영토가 협소한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어 밀려오는 족족 그대로 쓸려나갈 뿐입니다. 거기다 아파치에게 얻어 터지며 힘겹게 이동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의 아파치 도입에 그토록 개거품을 무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중국 육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위는 바로 한국 육군의 최종 병기 현무 미사일입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이 한국 육군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이 아님에도 나라 한두 개는 가볍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세계 3위의 미사일 전력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육군은 발사 속도가 마하 7을 넘어 요격이 매우 어려운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존 미사일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현무3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돋는 것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현무2와 현무3를 합쳐 2000발을 보유했다고 밝혔지만 주변국들은 이를 믿지 않으며 최소 5000발 이상을 보유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에 수도인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경제의 심장인 동북지방이 전부 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현무 미사일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다면 중국군의 방공망은 절반 아니 10분의 1도 채 유격할 수 없습니다. 소름 돋는 것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에 준하는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이런 미친 짓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현무 미사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아니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를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국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